이런 장세 속에서 실제로 이 전문가들은 혹은 객장의 지점장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전체적인 시장관과 포트폴리오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전략 체크인입니다. 오늘 메리츠 증권의 이익원 지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뷰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네, 2500선, 코스피 2500포인트 선 돌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5번째 시도였죠. 작년 8월, 그리고 작년 11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2500포인트 돌파를 시도했지만 시도에 무산이 되었고 돌파를 못했죠. 하지만 올해 4월 들어서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을 밀리고 있지만 최근의 시장은 하루를 본다면 전약 후강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 2500포인트 선은 과거에 단단한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분명 그 기술적으로 이격이 과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유동성 장세는 시작되었고 1년 반 거의 2년에 걸친 하락 장세가 상승 전환되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심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계속해서 이제 눌림목 또는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것, 블랙스완을 제외하고 요소는 저는 악재로서의 작용하는 것이 악재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었죠. 최근까지의 흐름은 시장의 동력은 SVB 사태나 CS 사태 같은 경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이 나오면 연준이 긴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악재가 호재로서의 작용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부터 악재가 악재로 작용하는 이런 그 시간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5월 달에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80%까지 올라왔죠.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일 확률이 많은데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가 돌아서기 전까지 또는 투자 사이클이 돌아서기 전까지 보통 6개월의 시차가 걸립니다. 그럼 그 6개월의 시차 동안 경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간을 녹여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의 도의를 판단하면 경기에 대해서 악재가 말 그대로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구간에 이제 들어섰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과정은 있대.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포인트 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있겠지만 여전히 주식 비중 확대, 중장기적인 우상향 트렌드는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물론 많이 올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우상향이다.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포트 운영 같은 경우는 현금을 10%만 가져가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포트 운용 전략 세워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네, 여전히 주식 90대 현금 10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초입입니다. 우리가 2020년 3월달 코로나 이후에 경험했던 그 유동성 장세고요.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단연 지금 경기와 실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살아나지 않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는 심리고 이 심리를 선행하는 것은 돈의 흐름, 금리거든요. 최근에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차트는 고객 투자자들의 예탁금입니다. 얼마나 시장에 새로운 돈들이 들어온 거냐를 차트로 보여주는데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투자자 예탁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과거에 이 코로나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차트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차트는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 중에 신용, 그러니까 융자를 얼마나,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냐를 보여주는 신용 잔고에 대한 차트인데요. 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신용 잔고에 대한 차트도 바닥에서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증시가 바닥을 잡았고 분명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자금이고요. 신규 자금 그리고 기존 자금에 대한 레버리지 자체가 유동성 효과로 볼 수 있고, 일각에서는 신용 잔고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그건 신용 잔고가 거의 고점 레벨에 다가섰을 때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거래 대금이 증가되면서 신용이 과거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낮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초입이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 장세는 경기 심리의 강화, 결국은 투자 사이클의 재개 이후에 실적 장세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뷰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나간 표가 이 신용 잔고고요. 두 번째가 투자자 예탁금인데 일단은 올해 들어서 조금씩 우상하기는 하고 신용 잔고를 바라보는 시각도 예전에 고점 대비로는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방증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포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변화 있는지 하나씩 좀 점검하겠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 먼저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종목이 꽤 있었습니다. 총 5종목이 지난주 포트에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SKC, SK하이닉스 있고, 또 여기에다가 오스코텍하고 메리츠 금융지주를 추가를 해주셨어요. 이 포트폴리오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연말까지 끌고 가신다면 저는 상승 여력이 높은 포트폴리오다라고 강조드리겠고요. 지금 분명 2차 전지가 주도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오른 2차 전지를 신규 편입하자라고 제안드리면 막상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포트에 실른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높게 가져가기에는 제한적일 겁니다. 때문에 가격과 이익의 실적의 바닥, 그리고 실적의 성장성,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요. 한 종목 말씀드리자면, 먼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부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1분기 실적 그리고 2, 3분기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분명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닥 만족할 만한 실적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SK온 턴어라운드가 3분기, 4분기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SK온의 턴어라운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또는 기대할 만한 바는 첫 번째로 가동률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2공장이 가동된다라는 건 1공장의 노하우를 통해서 수율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오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건 IRA 법안의 소비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생산자에 대한 혜택인데, 생산자에 대한 혜택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고 있죠. 분명 SK온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될 텐데 AMPC 생산자 보조금 지급이 확대가 되면 또는 시행이 되면 동사의 이 분기 턴어라운드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럼 분기 턴어라운드가 만약 보여진다, 2분기 내지 3분기 내지 4분기, 저는 2분기도 기대해보고 있는데 만약 분기 턴어라운드를 보여준다면 주가의 레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비중을 실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강조드리겠고요. SKC도 최근에 변동성, 음봉이 많아지는 건 1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분명 이 동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 전기료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1분기 실적은 이 컨센서스도 내려왔지만 컨센서스만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올해 실적을 봤을 때 분기별로 가장 저점이고요. 그럼 분기별로 실적이 저점이라는 건 주가의 레벨로 봤을 때도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이 되죠. 이는 이미 전기료를 고정해 넣었기 때문에 고정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익률 상승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2차 전지 이 동박을 깔고 가고
여기에 플러스 글라스 기판이 성장성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때문에 당장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재미없지만 결국 지금 모아서 간 투자자분들은 연말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겠고요. 오스코텍 AACR이 끝나면서 세론돈 뉴스 현상이죠. 바이오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어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바이오를 바라보는 하루 오르고 또는 이슈가 지나면 내리고 이런 것보다 결국 어떻게 돈을 벌고 회사의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될지가 중요한데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그리고 얀센이 함께 하고 있는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에 이미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판매하고 있는 타그로소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병용 그리고 단독 임상들이 올해 허가가 날 예정이죠. 이미 돈을 벌고 있고요. 이게 로열티로 꽂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이 아니라 지금의 아스트라제네카를 있게 만든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블록버스터의 상용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가의 반영도 이제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강조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지금 금리 인하 시장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증권주에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익이 만약에 계속 정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동사가 밝힌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소각할 것이고 그럼 이익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 쇼티지 현상은 주식에 대한 쇼티지 현상은 발생될 것이다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모아가기 적당한 구간이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SKC가 상대적으로 더 약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모아나가기 적합한 종목이다.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는 약하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덜 오르기도 했고 가격 부담 없고 또 모아나가기 적합한 종목이다. 얘기를 해주셔서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그러면은 제외 종목은 없습니다. 추가로 신규 편입 이번 주에 예고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5종목 앞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가 저는 업사이드를 2배 이상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 투자의 관점으로 편입한 종목들이고 단기에 시세를 낼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 저는 반영할 것이라 보는데 그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재미없어지죠. 이 장기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라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이벤트를 앞둘 만한 그런 종목을 편입시킬 예정이고요.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계속 보이고 신고가를 트라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계속 적자가 확대되다가 최근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살아나고 또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재개하게 된다면 이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노광기죠. EUV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공정인 노광 공정이라고 한다면 이 디스플레이 제작의 가장 중요한 공정은 증착 공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BOE 같은 경우에 증착기를 이미 캐논 도끼에 이 독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LG 디스플레이가 증착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캐논 도끼 증착기를 못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선익 시스템의 수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충분히 선익 시스템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익 시스템이 증착기 한 대라도 수주받게 된다면 회사가 그동안에 계속 바래왔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이런 LG 디스플레이의 전방 상황이 선익 시스템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을 단기적 또는 중기적 관점에서 편입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 현금 10%, 주식 90%, 종목은 총 6종목, 이번 주에 선익 시스템 추가로 또 매수를 하는 포트폴리오로 다음 주에 어떤 변화 있을지 중장기적인 이런 시각으로 포트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시각의 변화 저희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매일매일 달라지는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종목을 골라보고 또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은 증권톡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성우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